네,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네, 시장 흐름이 그렇게 변동성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은 CPI가 7%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줬지만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제 어느 맞습니다. 정도 시장에 다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떤 시그널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런 게 예상치에 뭐 부합하면서 뭐 상승 마감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일부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결국은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불안감이 어떻게 피크아웃을 좀 지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였겠지만 뭐 성장주들 위주로 상승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별 이제 차별화가 있었었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또 국내 증시로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나 아니면 오늘 같이 뭐 옵션 만기일 같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 와중에는 실적주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뭐 IT나 반도체 같은 업종들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삼성전기나 LG노텍을 위시한 전기전자 업종들도 올해 2021년에 상당히 그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4분기에 뭐 그 호실적에 따른 어떤 포상금 때문에 실적이 뭐 하회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4분기에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관련된 뭐 업체들, 수혜 볼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 연구원님이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을 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IT를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지난 11월에 참 게임주 성장주들 잘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때도 맞습니다. 뭐 BH 이런 종목들을 알려주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또 말씀해주신 종목도 궁금한데 네. 일단 지난주에 바이오프트를 말씀하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프트를 말씀하시고 나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네. 그에 걸맞는 종목도 오늘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도 저희 뭐 IT 그중에서도 모바일 부품 업체들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전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입니다. 시총 순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MC넥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MC넥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 업체의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카메라 모듈의 어떤 사업 부분이나 향후에 어떤 모바일 쪽 외에 비모바일 쪽에 성장성 가능해서도 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작년 2021년 대비 2022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뭐 코로나나 아니면은 그 부품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역대급으로 좀 그 상반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안 좋았었는데,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이 좀 올라왔었고, 더군다나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납품을 했었던 중저가의 뭐 A 시리즈 같은 경우가 가장 작년에 타격을 많이 받았어 갖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히 좀 크게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2022년에 그 부품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OIS 기능의 카메라 모듈의 좀 탑재 여부입니다. 네. 네, OI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카메라 찍을 때 이제 손 떨림 방지 기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그 채택이 되었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저가인 A 시리즈의 뭐 그 상단 모델 A52나 A72 모델 위주로 좀 탑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최근에 뭐 애플도 이런 카메라 모듈 쪽 그 기술 향상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이쪽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기술 향상이 좀 경쟁이 더 불이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거의 대부분의 중저가 A 시리즈 모델까지도 해당 구동계 OIS 탑재한 솔루션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구동계 관련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채택되는 모델이 많아지면서
물량과 수익성 모두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대비 2021년 대비 2022년의 실적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게 될 건데 주가적인 측면은 사실 작년에 어떤 모바일 전반적인 부진에 따라서 크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수급적인 부분이나 대외적인 이슈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 커지고 조정을 받을 때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투자 매력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IS 이 손떨림 보정 부품 네. 강자인 MC넥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네. 사실 이게 모바일 쪽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네. 자율주행 쪽으로도 또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MC넥스가 이런 전장용, 자율주행을 포함한 전장용 쪽에 대한 사업을 상당히 일찍부터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스마트폰 대비 지금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뭐 화소나 이런 게 고화소가 아직은 실리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G90 가장 현대차의 최상단 모델인 G90에 이제 올해 기점으로 한 600만 화소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서 뭐 1억만 화소 이상 들어가는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카메라 모듈 자체의 그 화소나 이런 측면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도 해당 기술의 경쟁력을 가진 MC넥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사실 차량용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같은 2021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차량의 뭐 출하량 이런 게 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차량 대당 이제 카메라 대수 늘어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경쟁력 가지고 기술 개발을 뭐 모듈단에서까지도 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2022년부터는 이쪽 시장도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도 전망이 굉장히 좋고 이 차량 네. 쪽에서의 이제 카메라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MC넥스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는 네. 말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도 그 나무가라는 업체입니다. 역시 카메라 모듈 쪽이죠? 네,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상당히 좀 집중해 있는 업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MC넥스 대비해서는 조금 뭐 규모가 작은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뭐 어떤 업사이드 측면은 상당히 더 열려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더군다나 이제 삼성양 쪽에 좀 집중해서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등락도 상당히 컸었는데 2021년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2021년부터는 상당히 극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단에서는 2020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2021년에는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그럼 작년에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작년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일단 좋아졌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카메라 모듈에 이제 모듈 단으로 다 뭐 트리플이든 쿼드든 이제 3개, 4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주문을 받았던 게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단일 모듈 단으로 모델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나무가 같은 업체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좀 침투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모듈을 납품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고 2022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미 뭐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품단의 주문이 시작이 됐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이런 구조적인 성장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OIS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으로 아무래도 OIS 구동계 쪽 시장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네. 하반기에는 나무가 업체도 이제 그 OIS 쪽으로 신규 사업을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일부 부품단으로만 단가가 낮은 부품단으로만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뭐 중국향이든 삼성향이든 이쪽으로 사업을 좀 지속해 나간다면은 2021년 대비 수익성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화권 스마트폰 시장에는 네.
이게 고성능 휴대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OIS 탑재율이 낮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수요도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나무가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MC넥스라든지 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MC넥스는 지금 자율주행 전장 쪽으로도 굉장히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나무가는 어떤가요? 네, 나무가도 역시 이제 비모바일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여태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2D 쪽 카메라라고 보시면 나무가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3D 센싱 쪽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애플에도 탑재돼 있어서 향후에 AR이나 VR 쪽으로도 확장성이 상당히 큰 기술인데 지금은 저희 로봇 청소기, 삼성전자에 들어간 로봇 청소기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기술력이 발달해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쪽 가전 사업에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기술들을 많이 좀 탑재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3D 센싱에 대한 탑재 가능성이 있는 가전 쪽 상당히 많고 이에 따라서 나무가도 지금 이런 그 가전용 IoT 사업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시장도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MC넥스와 나무가 짚어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모바일 쪽에서의 사업 확대도 기대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